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임신한 시누이 시중을 며느리 보고 하라며 산후조리까지 시키려 하길래 결국 폭발하여 같이 살다가 분가해버린 사이다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하면서는 시부모님 두 분 다 계셔서 따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5년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이 된다고 신랑이 한 1년 정도만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쉬운 결정이 아니어서 며칠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합가해서 살면 많이 힘들 거라고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어머니와 부딪히는 일도 없고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모든 상황이 엉망이 되었어요. 어머님 근처에 사는 시누이는 임신을 하고부터 늘 시어머니 집에 오는 겁니다. 시누이는 결혼을 저희보다 1년 먼저 했지만 저희 애가 둘이 생길 때까지 애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임신 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하고 태교에 전념하신다고 퇴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저희 시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시누이 밥 시중을 제가 다 하는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열이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임신해서도 직장 생활 다 하고 애 둘 다 키웠는데 부러우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렵게 애를 가져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고 있어서 부럽긴 하지만 화가 나는 건 어렵게 임신을 해서 몸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왜 그 조심을 저희 시댁에 와서 해야 하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속 좁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어머님이 신경 써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몫을 다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습니다. 솔직히 시누이 시댁이 자기 엄마 집이니까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올케랑 살고 있으면 눈치라도 있거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자기 엄마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든 걸 자연스럽게 시키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은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를 시키고요. 이런 시누이라면 가끔 집에 와도 싫을 것 같은데 매일 출근 도장 찍는 손이 시누이는 더 불편하고 힘드네요. 나이가 있어서 몸을 어찌나 조심하는지 그럴 거면 집에서 쉬고 차라리 어머님을 오시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은 또 싫다는 겁니다. 시누이 하는 말이 어머님이 자기 집에 와 있으면 불편하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댁으로 오는 건데 제가 언제나 시누이 뒤치다거리를 다 해줘야 하나 싶은 겁니다. 시댁이 무슨 직장도 아니고 매일 정확히 9시면 딱 집에 출근을 하더군요. 오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나 밥 어제 속이 메스꺼워서 내내 굶었어 하더군요. 시어머니 바로 저한테 애미야 형님 배고프단다 상 차려라. 저희 형님 오시기 바로 전에 밥 먹고 다 치웠는데 꼭 9시에 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엄마를 보면 애 같아지는 건 이해하지만 저도 있는데 36살에 어리광 피우는데 못 봐주겠더군요. 어머니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시키려고만 해서 하루는 열이 받아서 한마디 했어요. 형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오던가 아니면 저희 식사하는 시간에 와주세요. 그땐 어차피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되니까요. 저 9시면 너무 바쁜 거 아시잖아요. 했더니 생각도 없는지 시누이년이 왜? 집에 있잖아. 뭐가 바쁘다는 거야? 하더군요.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지 기가 막혀서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아, 형님이 아직 애를 못 키워봐서 모르시는구나. 형님, 애 있는 주부들한테 이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저는 특히 애 둘이나 어린이집 보내려면 깨워서 간단하게 씻기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요. 직장을 다니는 주부들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했더니 엄마 있잖아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뚫린 입이라고 막 던지네요. 잘됐다 싶어 어머님 디스를 좀 했어요. 어머님이요? 형님은 지금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한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한가하지 않아요. 어머님 저 하나도 안 도와주세요. 애들 제가 다 케어하고 어린이집도 제가 다 보내요. 제 자기식이니까 딱히 안 해주신다고 해서 불만은 없지만 형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오셔서 밥을 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형님 오시기 시작한 날부터는 애들 늘 늦게 등원시키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 갑자기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지킬 거면 오지 말라고 하는 거냐? 하셔서 말 나온 김에 따지고 들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형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형님 집이 먼 것도 아니고 가셔서 도와주시고 오시면 되는데 그것도 싫다잖아요. 형님 혹시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어머님 오는 게 싫은 거예요? 두 가지도 아니면 고모부님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들 지금 자기 입장에서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도 볼 일도 많고 일도 많아요. 했더니 신우년이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아침밥 차려주는 게? 하더군요. 이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줬어요. 형님, 말은 확실하게 해야죠. 오셔서 아침만 먹고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수시로 간식에 점심에 오후 간식까지 다 챙겨 드시고 가시잖아요? 그 시중 드는 거 누가 다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잊을 뻔했네요. 어머님 안 계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오셔서 밥 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셨으면서 뭐가 힘들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 애 둘 키우고 연년생이어서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적적하실까봐 들어와 살고 있는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 곳이 없어서 지금 어머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형님 임신 초기고 하니까 몇 번 해드릴 수 있지. 저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견뎠는데 가면 갈수록 도가 넘는 두 분 보니까 제가 지쳐요. 이대로 쭉 애 낳으실 때까지 그러진 않으실 거죠? 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는지 밥도 안 먹고 그냥 간다고 가버리더라고요. 속으로 잘 됐다 싶으면서도 다신 안 왔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비가 또 하나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저를 잡고 잔소리를 시작하시더군요. 아니 너 다시 봤다? 임신하기 전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더니 그런 척 했던 거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실망이네. 어머님, 솔직히 형님 임신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눈치도 없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요.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응? 그냥 안 됐다 생각하고 챙겨주면 안 되냐? 친언니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조심시키고 싶어서 다 해줄 거 아니냐? 마음을 좀 너그럽게 써라 하시는데 시어머님 너무 자기 딸만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저도 한 소리 했어요. 언니처럼 생각하라고요? 그럼 저는요? 어머님도 제가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못하시죠? 안 그래요? 저도 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했더니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딸이 되니? 내가 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꾸 자기들 편한 쪽으로만 말해서 저도요 언니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형님 언니 같지도 않아요. 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알았다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 너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니? 더 이상 따지지 말자. 어쨌든 네 형님 애 낳을 때까지 올 거고 애 낳고도 여기서 몸조리 할 거다 하더군요. 순간 헐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조리원 잘 돼 있는데 돈도 얻는 짓도 아니고 무슨 집에서 해요?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네요. 니네 형님이 다른 사람들 못 믿는단다. 너한테 돈 주고 조리받는다고 하더라 하시는데 기가 차더군요. 둘이서 벌써 결정 다 하고 통보를 하네요. 저 형님이 억만금을 줘도 하기 싫어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형님 몸조리 못 해줘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두 분이 결정 다 하시고 저한테 지금 통보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고 했나요? 했더니 시어머니 어이없는 말 한마디. 내가 애비한테 저때 물어보니까 아마 해줄 거라고 하길래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었다 하시더군요. 아니 저 못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번쯤은 물어보셨어야죠. 어떻게 일을 그렇게 마무리하세요? 했더니 모르겠다. 내일 형님 오면 다시 얘기해봐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날 너무 열이 받아서 애들 원에 보내고 남편 회사로 갔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보고 싱글벙글하고 오더군요.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보자마자 쏘아댔어요. 내가 자기 가정부냐? 영문도 모르고 당한 남편은 놀라서 왜? 무슨 일이 있어? 뭔데? 당연히 차분하게 저를 달래면서 물어봐서 최대한 화를 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왜 형님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중을 다 들어야 하고
형님 산후조리까지 내가 왜 해야 해?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집에 와도 제가 다 하는 걸 당신도 다 한다고 신랑한테 그렇게 말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신랑한테 다 꼬지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속 깊은 신랑은 그렇지 않아도 시누이 아침마다 오는 거 알고 시어머니한테 누나 오면 저 힘들다고 어머님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어머님이 그동안 다 하고 계신 줄 알았다네요. 그래서 신랑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만약 형님 애 낳고 집에 오겠다고 하면 우린 분가를 하는 걸로 약속해. 했더니 신랑도 그동안 힘든 부분이 있었고 시누이가 집 근처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가를 했던 이유는 일을 하고 있는 시누이가 바빠서 엄마를 챙겨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합가를 했던 건데 지금은 누나가 쉬고 있고 앞으로도 쉰다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함께 살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한 신랑이 흔쾌히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신랑을 만나고 집에 왔는데 형님이 또 와 있더군요. 오전에 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서로 서먹하게 있기 그래서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내가 앞으로 시간 잘 맞춰서 와볼게. 그리고 다른 것도 신경 안 쓰게 할게 하더군요. 무슨 속셈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묻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형님, 아까 전에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형님, 저는 산후조리 못 해드리니까 조리원 들어가세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고생하면서 집에서 하려고 해요. 저는 제 의사 전달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그땐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더군요. 그런데 시누이가 한 달 더 일찍 출산을 했는데 시댁으로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그 말을 듣고 바로 신랑과 함께 부동산 집을 알아보았고 속전속결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다행히 이사철이어서 집도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는 여유자금도 있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이삿날 난리를 치고 개판이었지만 저는 뭐 다 상관없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신랑한테 물어보니까 시누이 시댁에 저희 없는 거 알고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정말 답 없는 시어머니 시누이 둘 다 웬만해선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살이 찌네요. 조만간 행복한 다이어트 시작해야겠어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